삶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남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공감이야기의 서은입니다. 공감이야기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40대 분들 계신가요? 40대를 이렇게 혹시 40대 초반이 아니고 4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혹시 40대 초반에 내가 왜 진작에 내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지? 야, 진작에 40대 초반에 시작해 볼 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후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40대 초반에 막상 이렇게 딱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시간대에 있게 되면 그 시간들이 절대 소중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느 나이대에 계시든 모든 분들이 그 나이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한참 지나고 나서야 많은 부분 깨우치고 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내가 하기 싫더라도 꼬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특히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을 때 진짜 그 뒤에 가서 후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전 방식만 고집하는 것.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 왜 그러는 거야. 그 어른들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말이야 진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서 내가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공부를 시켜주어도 그냥 하라고 그냥 떠밀어줘도 공부를 안 해.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자꾸 옛날 말을 하면 꼰대라는 말을, 그런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40대에도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30대 때도 그렇고, 내가 회사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리고 또 밑에 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상사들한테도 막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얼마나 내가 진짜 좀 열정적으로 잘했는지, 일도 정말 잘했단 말이야. 나는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야야 내가 말이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1, 2등 하고 이랬는데, 나는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늘어놓게 돼요.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 통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너무 변해서 옛날 그 말은 거의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해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40대 분들 혹시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지냈어, 이랬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번째,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 자기 개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30대까지는 배운 걸로 버티는 시기라고 하죠. 30대는 그 동안에 배웠던 걸로 계속 버텨내는데, 이제 40대부터는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지거든요. 근데 바닥났다고, 미천이 바닥났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안주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앞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거의 안주하다시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부분만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배우려고, 뭐든 배워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되는 건데, 그래야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안주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40대에는 많은 부분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건강을 대충 넘기는 것. 이제 40대에는 건강을 대충 넘겨서는 안 돼요. 이제는 건강이 곧 경쟁력이거든요. 아프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 안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건강을 챙길 그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다기보다는 건강 쪽에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해야 되지, 내가 몸이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사실은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고된 것들은 사람이 많이 하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운동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나이 먹었을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면 정말 돈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버텨져야 인간관계도 유지되고 일도 유지가 되고 나중에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안 구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존심이 강해서, 야, 나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고개를 숙여서 도움을 청하고, 야, 나는 그런 쪽팔리는 짓은 못해. 아, 내가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진짜 자존심 상하게, 절대 나는 남한테 손도 못 벌려. 그리고 도와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나이에 40대 나이가 어떤데요? 40대 나이가요, 정말 좋은 나이거든요. 30대도 좋고 40대도 좋은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자존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자존심은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걸 방해를 하는 요소밖에 안 돼요. 자존심은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자존심도 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려야지 아무 때나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젊을 때처럼 무리하는 것. 그거는 정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체력은 줄고 책임은 늘어나요. 물론 나이가 먹으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딸려요. 30대만 돼도 20대 때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죠. 30대 때는 조금 그런 데를 좀 떨어져요. 그래도 30대까지는 나요. 근데 40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체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체력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리해서 돈 번다고 너무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을 한 번쯤 생각해 가면서 취미 생활들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건강은 정말 돈보다 중요한 1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한 거 아시죠? 여섯 번째, 인맥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들, 인맥 중요하죠. 40대는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는 하지 마세요.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사귄다고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인간관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친구들이 많다고, 주위에 아시는 분이 너무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숫자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간관계는 질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오래 친분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계셔야 좋은 거지. 사람들이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말이야, 사람들하고 야, 친분이 엄청 두터워. 그래서 막 주위에 아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 야, 저 사람 뭐 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주위에 바글바글해. 근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내면으로 보는 그런 면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분들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더 소중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은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삶의 질도 많이 떨어져요. 물론 사시다고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인간관계가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어갈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의 폭을 젊을 때는 많이 높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좁혀가면서 질적으로 많이 유지를 하셔야 굉장히 본인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걸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7번째, 회사에만 인생을 맡기는 것. 예, 회사 생활에 굉장히 맡기죠. 어떤 분들은 그냥 회사 생활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회사 생활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회사라는 곳은 단순히 내가 경제적 상황, 지금 현실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이 말은 단순히 퇴사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전부를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는 조직이지 가족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래 일을 하고 공을 세워도 회사는 결국 성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플 때 가족처럼 걱정해주는 동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론 좋으신 분도 간간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들도 많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남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오직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걱정만 할 뿐이지 남은 그냥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만 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만 인생은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목숨을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8번째, 자녀나 가족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족 중요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건 항상 아셔야 돼요. 물론 가족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나 스스로를 내가 건강을 지키지 않고 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가족도 사실 내가 없으면 가족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그 냉정한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본인 스스로를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 삶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남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저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나한테 집중적으로 내 인생을 고민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뿐이고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을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잊지 자기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9번째, 변화와 두려움에 안 움직이는 것. 변화와 두려움을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대 안정보다 적응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술, 직업, 인간관계 트렌드가 3년마다 바뀐대요. 그래서 10년 전에 안정된 직업을 꿈꾸었지만 10년 전에는 굉장히 안정된 직업을 꿈꾸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옛날 생각해서 옛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요즘은 새로운 그 기술에 적응해서 빨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배우고 빨리 터득을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일이 아니야, 뭐 그런 게 내일이야 하시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그거는 버리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은 고정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변화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40대 뭐 직장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그 직장에서 했던 부분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그 기술이나 그런 곳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시도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번의 도전이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기가 힘들다고 가만히 안주해서 지금 하는 일만 계속 하시면, 물론 지금 하는 일이 영원히 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어떤 일을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기 위해서는 퇴직은 요즘 40대에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을 뭘 하실 건데요? 여러분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흔치 않아요. 그 놀고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는 일도 힘들지만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린 경제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그냥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분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시도를 하지 않고는 그 일을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곳에 꼭 도전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이런 것들과 같이 조금 더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일이면은 더욱더 좋겠죠. 한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나는 아직 그냥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나중에 50대 됐을 때, 40대가 지나고 50대 됐을 때 내가 그때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살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늦었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여러분들 항상 아시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왜요? 늦었다고, 왜 늦었다고,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나예요?
나이가 많다고 늦지는 않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본인이 해야 된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중요한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물론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 시기가 있어요. 운때라는 게 있죠. 항상 저는 운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한테 맞는 시기가 있거든요. 물론 같은 일을 가지고 나이 어린 친구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일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의 시기예요. 시기. 나만의 시기. 그런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도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어떤 일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한 번쯤은 다가올 미래 금방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오거든요. 여러분 다가올 수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 내가 30분 정도라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